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방송 토크IT 제목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지금 본방송 아니고요. 지금은 음성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클라우드 하면 이제 IT 인프라, 뭐 시스템이라든지 IT 인프라만 우리가 빌려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T 인프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 이런 망까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우리가 어떻게 망을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해서 가성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두 분이 이제 저희 그 SBCK 김소영 부장이 원래 이제 제 게스트 많이 나왔는데 이분이 며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본인이 이제 MC를 하겠다고 오늘 저를 밀쳐내고 네 저기서 이따가 전 이제 Q&A만 같이 할 거고요. 네 좋은 일이죠. 네 자꾸 이렇게 이런 거 확산되면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자신 있어요? 진행? 네, 한번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좋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 게스트는요 세종텔레콤의 최성천 부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발표한 거 봤는데 이분 아주 내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무거나 막물을 봐도 될 것 같아요. 막물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음성 테스트 좀 해볼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텔레콤 인터넷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학천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 인생의 흑역사가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좀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되게 신선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다음 클라우드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시스템만 우리가 빌리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트워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빌려서 가성비 좋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자,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김성현 부장님 오늘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행 오늘 이렇게 어색한 면도 있겠죠. 네, 그게 또 맛입니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질문 잘한 분한테 저희가 맥주 거품 생성기 이거 뭐야? 맥주 안 나고 거품도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아세요 혹시? 응? 맥주 거품 생성기가 왜 필요할까? 이게 저도 참여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 모르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오늘 좋은 거니까 우리가 경품이 좋겠죠? 맥주 거품 생성기를 좋은 질문 한번 드리겠고요. 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프티콘 또 이제 설문하신 분 중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CK 김성현 부장입니다. 우리 고PD님이 기술적인 지식이 없으셔서 제가 제가 바톤을 터치받아서 오늘 사회를 진행하게 된 SBCK의 김성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뭐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여러 가지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해외 사무소를 어떻게 과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총판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이고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로 약 한 26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기업용 시장뿐만 아니라 공공, 교육, 다양한 시장에서 저희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고요. 자, 이어서 우리 세종텔레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텔레콤 인터넷 서비스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상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흑역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뭐 저희 세종텔레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KT, LG, SKB랑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3사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들은 그 3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입자를 위주로 하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100% 모든 고객들이 기업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잘 알려지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꽤 잘 나가는 통신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5,000km의 전국적인 광 케이블망이 있고요. 50여 개 이상의 팝, 국사라고 하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회선 서비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뭐 국제회선, 전화 서비스까지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뒤에 말씀드릴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도 하면은 네. 저희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저도 사실 그 뭐 KT, SK 이런 U 플러스를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면서 네. 이 해전텔레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지역 글로벌이 아니죠. 국내 여러 가지 해선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그 저희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여러 가지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근데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 기술 지원을 약 한 10년 이상을 해왔는데 저희가 윈도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서버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자가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 회사이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지도에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관련된 케이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저게 지금 저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지금 그 자기들의 IDC를 연결하는 직접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망 연결인가요? 예,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한 8,000개 회선이 ISP랑 연동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리고 연결하기 위한 엣지 사이트가 140여 개 이상. 그리고 좀 이따 또 오늘의 저기 핵심 내용인 익스프레스 라우트 관련된 부분인데 고객사 사이트랑 그리고 애저랑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케이션이 47개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그 광 케이블 거리가 이제 33,0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이제 SDN 매니지드라고 돼 있는데요. 네. 사실 기존에 이제 오래된 네트워크쟁이들 이렇게 보면요, 앉아서 라우터 설치를 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설정하고 이러는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면 바로 네.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로 뒤에서 앉아서 오퍼레이터가 막 두들기고 있는 건 네. 아니고요. 네. 고객이 클릭을 하게 네. 되면 SDN을 기술을 통해서 프로비전이 되고 모디피케이션이 되고 이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런 그 본인들의 IDC를 저렇게 자기네 본인들 망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런 그 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하고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그러면요? 본인들 망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포인트는 일단은 저런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네. 각 리전 안에 있는 버추얼 머신들 네.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저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게 된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리전 안에 있는 VM들이 외부로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ISP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뭐 저런 자가 이런 망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장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세우는 이제 설계 기조를 보면은 가급적이면 고객에 가깝게 최적화된 네트워크 센터를 제공한다는 게 그들의 저기 목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런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조금 딥다이브를 해서 그럼 각 리전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하기 앞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뭐냐면 애저도 그렇고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그렇고 사실 자기네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네. 사실 여기 광화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서 네. 지나가는 엔지니어를 딱 붙잡고 네. 당신 저그 글로벌 네트워크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라고 물어보면 네. 열이면 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알려드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한 자료인데 저희가 조금 더 발빠르게 파트너들은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런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보시면은 일단은 한 리전 안에는 한 리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한 리전을 보시면 뭐 데이터 센터가 2개, 3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데이터 센터 간에 이제 연결된 총 용량을 보면은 최대 1.6 페타
비트 퍼 세크 정도의 대역폭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아, 그 IDC 간의 연결 대역폭이 예. 1.6 펙타바이트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죠? 네네. 네. 1기가 BPS가 125메가바이트 퍼 세크를 전송을 하니까요. 계산기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페타는 기가의 100만 배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 구간에는 일반 저희 퍼블릭망을 격려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 전에 봤던 전용망을 통해서 예.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 얘기가 맞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 세계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 간을 저런 정도의 퍼포먼스로 각각의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최대 이제 업투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네. 예, 최대 1.6 페타bps인 거고요. 네. 가능한 한 큰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IDC가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한 50개의 리전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 50개의 리전이 연결되는 구간에는 일반 퍼블릭망을 타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가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건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유의 소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전용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각 리전은 하나의 AS 넘버로 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네.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런 온프레미즈에 연결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런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예. 클라우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피어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예. 피어링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요 지금 장표 보시는 부분에서 나오는 피어링이라는 거는 이제 Vnet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시면은 인프라를 빌려 쓰는 Iaa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IaaS 자원 간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지금 피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자원들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가장 손쉽고 성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피어링인데 이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VPN을 맺거나 아니면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저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릭 한 두세 번 정도면 연결이 되고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거대한 스위치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이렇게 딱딱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뭐 온프레미즈 환경에서는 각 나라별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뭐 IPsec VPN 같은 그쵸. 걸 통해서 다 연결하게 되는데 애저의 이런 그 VNet 피어링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전 세계 리전을 뭐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묶는데 별도 IPsec을 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바로 네트워크처럼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묶을 수 있다.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런 피어링이 전 세계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IDC가 있는 지역에 다 연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트워크 구성이 굉장히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리전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가적 정책 때문에 연결 안 되는 중국, 아마도 그리고 독일 이외에는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 세계로 손쉽게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기존에 이런 온프레미즈의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존의 온프레미즈 환경에서는 앞에 방화벽 두고 그 밑에 IPS, IDS 두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지역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서브넷별로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세그먼트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클라우드는 그런 물리적인 이런 형태의 이런 디플로이먼트가 불가능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온프레미즈와 같은 뭐 저희가 뭐 트랜짓 라우트 방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구성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도 구성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가능하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제가 경력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계속 했었는데요. 이전까지 네트워크를 했었을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원을 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라우터를 설치를 하고 그 라우터를 어디 데이터 센터에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케이블을 꽂고 이랬는데 최근 3년 전부터 이제 클라우드라는 걸 갖다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케이블 꽂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화면 포털 화면만 딱 띄워주고 이걸 이쪽이랑 연결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되게 처음에 레가시 네트워크를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클라우드 상에서 내가 원래 구현했던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지 되게 의문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100%다 구현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의 대다수는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개념만 조금 잡으시면은 실제로 라우터는 뭐 이렇게 게이트웨이 쪽, 그리고 저기 방화벽은 VM에다가 방화벽 프로그램 올린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온프레미즈 보면 저희 라우팅 같은 경우도 뭐 스택스 라우트 저희가 고정으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런 형식의 라우팅을 바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경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네트워크쟁이들 보면은 앉아갖고 이제 콘솔 앞에 앉아갖고 두두두둑 두들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포탈상에서 보면은 경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단지 두들기기도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라졌던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SDN이라는 기능들이 같이 제공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보통 저희가 이제 온프레미즈 환경에 이런 방화벽들 보면은 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시스코라든가 주니퍼라든가 이런 포티넷, 뭐 체크포인트 이런 회사들로 거의 대부분이 다 디플로이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고객분들이 그러면은 클라우드 상에도 그런 제품들을 내가 연동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부분,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시스코가 만들어 놓은 포티게이트가 만들어 놓은 체크포인트가 만들어 놓은 VM들이 있어요. 일부 프로덕마다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일부 VM은 뭐 이중화 제공하는 부분, HA를 제공하는 VM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VM들도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그대로 가셔서 VM 인스톨하고 쓰시면은 기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장비만 없다는 것뿐이지 논리적으로 그런 그 VM들을 다 디플로이 시켜서 온프레미즈랑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굳이 그거에 이해하기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그 애저가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도 실제 그런 인프라를 사용할 이런 VM들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000개의 ISP에 연결돼 있고 뭐 수백 기가 뭐 1.6 페타bps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만 좋으면 헛일이잖아요.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애저에서는 초당 30GBps를 처리할 수 있는 VM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굉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VM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애저가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글로벌 인프라 자가망도 가지고 있고 VM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VM을 가지고 있고 뭐 애저 사이드는 알겠는데 고객은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존에 있는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옮기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밖으로 좀 일반 퍼블릭망을 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이 클라우드 애저 환경하고 백본 인프라를 내 온프레미즈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 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애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자체가 품질이 보장이 되지 않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안적인 문제, 성능적인 문제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애저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서비스고요.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서비스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저가 제공하고 있는 파스, 사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IaaS라고 부르는 그런 리소스에 직접 전용 회선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익스프레스 라우터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저 그 IDC 구간하고 고객의 온프레미즈 구간 사이를 전용선,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선을 네, 구간 연결해서 네, 속도를 보장하는 네. 예, 최대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9기가까지 지금 게이트웨이 네. 스큐가 있고요. 아, 그래요? 50, 100, 200, 300, 400, 500, 1, 3, 5, 9 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온프레미즈 네트워크를 뭐 그 한국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애저 IDC가 있는 곳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모든 리전이나 엣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47개의 사이트에서 현재 ER을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그런 그 글로벌하게 이런 해외 사무소라든가 해외 공장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네.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퍼블릭 망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기존에 이런 글로벌 이런 웬 뭐 MPLS 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계약을 하고 있을 텐데 네네. 그러면 이런 ER을 통해서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퍼블릭이나 이 전용 MPLS 망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는 건가요? 쓰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쓰기 나름이에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네. 예. 이게 하지만 이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방법이 예. 워낙 MS에서 제공하는 인터커넥션 자체가 성능이 네. 좋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사항들을 풀어야지만 예, 글로벌하게 기존에 사용하던 MPLS라든지 인터넷을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예. 몇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어. 그건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전용 MPLS 망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사실 그렇게 이제 네. 기존의 MPLS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비용적인 문제나 성능적인 문제로 이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 이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럼 ER이 그러면 그런 해외 사무소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슈로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은 ER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ER을 고객이 나는 사용하고 싶어. 예. 그러면 ER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 측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요? 일단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돈이 그 필요. 돈이 전용 MPLS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런 일단 건가요? 돈이 필요하고요. 네. 농담이고요. 농담은 사실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표현하는 예, 버추얼 네트워크 VNet이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 VNet을 밖으로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네.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라우터가 저 자물쇠 모양의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인 거고요. 저 익스프레스 라우트 저 게이트웨이는 그냥 논리적인 거죠. 이게 다 논리적인 거예요. 저거는 네.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열어보려고 해도 열어봐도 뭔지 그냥 예, 기계들만 있을 뿐인 거지 예, 서버나 이런 것만 있을 뿐일 거예요. 예, 있을 뿐이지 그래요? 실제로 저런 네. 라우터를 우리가 흔히 보던 라우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라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콘인데 네. 실제로 저 세 가지가 결합해서 예, 고객님까지 고객 그 사이트까지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용 회선을 연결을 해서 고객 사이트랑 VNet 간에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전용 회선으로. 예. 그러면 뭐 제가 아까 전에 못 여쭤봤는데 굳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세종텔레콤만 이런 ER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파트너들도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세종만에 그러면 예.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같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있다는 점이 가장 너무 예, 자기가 가신가요? 네.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 내에 몇 개의 이 ER을 제공할 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서비스 파트너들이 있어요. 하지만 네. 그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사업자인 것은 세종텔레콤 뿐이고요. 나머지 파트너 분들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인데 좀 달라요. 그분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네트워크 유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디플로이 하는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전담 엔지니어들이 몇 분이 계세요.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되는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그 어떤 식으로 ER이 연결을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원래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애니메이션을 다 삭제를 해서 조금 보기가 좀 흉하긴 흉해요.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조금 예. 기본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고객님이 위치한 곳과 MS에서 제공하는 엣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MSE라고 부르는데요. 그 네. 사이트까지 원하시는 용량만큼의 전용 회선을 연결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고객님이 어떤 서비스를 쓰냐 다른데 고객님이 만약에 인프라 IaaS를 쓴다. 네. 쓰신다 그러면 VNet으로 연결되게 해드리고요. 만약 파스나 사스를 쓰신다 그러면은 퍼블릭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기 MS 통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 엣지라는 접점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곳이 해종텔레콤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여러 개 현재 국내에 몇 개의 파트너가 있는 거죠? MS 엣지에 접점할 수 있는 파트너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한 세 개로 알고 있고요. 네. 사우스 리전에 파트너 있고요. 제 센트럴 리전에 파트너가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C3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3 네.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파트너십 맺을 때 네. 저기 보이시는 파트너 엣지랑 MS 엣지 간의 대용량 회선으로 미리 뚫어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회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님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MS 엣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애저의 백본 같은 이런 인입 라우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보시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엣지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 네. 리전 구성을 보면은 그 네. 엣지가 저 MS 엣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럼 좀 파트너 엣지 부분하고 이제 고객사 측이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 실제 전용선으로 연결되는 전용선으로 부분이고요. 연결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꼭 전용선만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 자체가 보안성과 네. 이렇게 성능 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전용회선이 기본이고요. 네. 근데 사실상 전용회선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이제 방법을 기존의 ER의 컨셉에 위배되지 않게 다른 네.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D-WAN을 적용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성능대로 유지하고 알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산에 있는 가입자를 이제 네. 서울 센트럴 리전까지 SD-WAN 통해 갖고 연결을 해서 한 사례인데 굉장히 고객님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텔레콤까지 고객사가 연결하는 방법은 전용선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SD-WAN도 있고 혹은 고객이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퍼블릭 망을 쓸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IPsec 같은 방식으로도 고객이 연결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라리 제일 개인적인 사견으로 안 하는 이만 바타다. 라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ER을 연결하는 방식이 이제 일단 전용선을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와 속도를 개런티를 하는 거고, 그거보다 좀 낮지만 SD-WAN을 이용해서 조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ER을 통해서 회선을 연결했으면 ER을 통해서 회선을 연결하고 그거에 대한 백업으로는 VPN으로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 본사하고 이제 코리아 쪽은 전용선을 연결하고 다른 나라 해외 쪽은 그쪽도 ER을 다 하면 좋긴 한데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쪽만 해외 쪽은 IPsec VPN 같은 걸로 연결은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런 구성도 가능한 거고요. 대신에 이 말씀을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런데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고객님이 직접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보면은 V넷 간에 이제 연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 설명드렸던 게 이제 뭐 사이트 사이트 VPN을 써갖고 서로 다른 저기 V넷 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서 익스프레스 라우트가 하나의 게이트웨이가 돼갖고 두 개의 서로 다른 V넷 간을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형태가 있습니다. 사실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서 저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위에 말씀드린 사이트 사이트 VPN이라든지 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저 V넷 피어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익스프레스 라우트도 분명히 비용은 발생을 해요. 하지만은 익스프레스 라우트 프리미어 스큐라는 부분으로 이제 저기를 프로비저닝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해외로 다른 리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위치한 리전으로 트래픽을 보낼 때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직접 구성하시고 싶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다른 타사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각 리전을 연결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바운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ER에 대해서 이제 프리미엄 스코어를 쓰게 되면은 각 리전에 대한 데이터 아웃바운드 비용이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와, 그 ER 프리미엄 스코어를 쓰게 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나요? 얼마 안 올라가요. 얼마 안 올라가죠. 예, 실제로 그 고객님들이 기존에 쓰시던 전용 회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예, 3발의 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뭐, 저희가 이제 ER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실제 그러면은 언제 ER이 필요한지 좀 케이스를 오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조금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고객 중에 하나고요. 저기 글로벌 체인 호텔입니다. P 호텔이고 여기 근처에 있는 호텔이고요. 아, 그래요? 네. 기존에는 이제 전산실이 그 호텔 지하에 있어서 예, 그 헤드쿼터 그 체인 본사에서 접속을 해서 뭔가를 갖다 처리를 할 때 예, 인터넷 에피색을 통해서 예, 지하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 서버 유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서버를 애저로 마이그레이션한 상황이고요. 네. 그때 이제 좀 더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ER을 선택하신 사례입니다. 즉 메인 시스템은 이제 본사는 해외에 있는 거고 네네. 한국 쪽 시스템을 이제 애저 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네. 뭐 그 호텔 사무실 여러 가지 연결하는 여러 가지 뭐 포스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네. ER을 통해서 연결을 네네네. 한 이게 뭐 글로벌 이런 회사들은 저런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죠. 고객이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환경에서 이렇게 ER을 쓰면서 뭐 어떤 면이 가장 좋아하신 건가요? 일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네. 실제적으로 기존에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연율도 많고 예, 성능이 불규칙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의외로 저희도 데이터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 50메가 회선을 쓰시고 있거든요. 거기서 네. 항상 한 5-60% 이상 유세이지를 보이시는데 예, 보면은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데이터 모두 있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고 안정적이어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객이 이 부분을 조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그러면은 기존의 고객이 다 전용선을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에 쓰던 전용선이 있는 환경에서 그럼 ER을 하기 위해서 전용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 전용선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기존에 지금 전용 회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터넷 전용 회선이고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 전용 회선이에요. 그래서 네. 인터넷 전용 회선은 그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인터넷 전용 회선이고요. 네. 데이터 전용 회선은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걸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데 ER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전용 회선이 필요하고요. 네. 데이터 전용 회선은 뭐 기존에 쓰시던 사업자가 있으면 기존에 쓰시던 사업자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네. 저희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회선 직접 끌고 들어가서 예,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근데 이런 이제 고객님들 이제 구성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커버하는 영역은 익스프레스 라우트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근데 실제로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BGP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네. 내부 네트워크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 예, 원활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전텔레콤이 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또 보실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랑 유사해요. 그런데 단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퍼블릭 피어링을 디플로이한 사례고요. 예. 퍼블릭 피어링이 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aaS 그러니까는 컴퓨팅 자원을 쓰는 걸 IaaS라고 하는데요. 그 IaaS의 저 명칭이 이제 VNet이라는 이름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데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파스나 사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5365 네. 예, 오피스 365라든지 뭐 다이나믹 365 그리고 그리고 오라클 DB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퍼블릭 피어링으로 가 있는데 애저의 파스 같은 서비스, 예, 맞습니다. 애저의 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예, 웹 서비스 같은 이런 다양한 파스 서비스도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퍼블릭 피어링으로 예, 피어링 퍼블릭 피어링. 네. 근데 단지 하나 좀 네. 저기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뭐냐면은 5365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이하를 통해서 서비스하려고 그러면 네. MS의 저기가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 돈 주고 오피스 삼에도 365는 불구하고 네, 오피스 365는 예. MS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 예. 애저에 있는 파스 서비스는 승인 없이 연결할 수 있고 예, 다른 서비스들은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그러면은 저런 그 파스 서비스를 필요로 한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 그러면 필요한 거죠? 일단은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자체 구축하기 자체 구축하는 비용 대비 예 그냥 임대해서 쓰는 비용들이 더 저렴하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네. 쓰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컨설팅 파트너 쪽에서 잘 네. 컨설팅을 해주셨기 때문에 퍼블릭 피어링으로 갔던 것 네. 같고요. 예. 네. 뭐 예, 다 비슷한 사례입니다. 예, 이건 요거는 노래방 뭐 기계 노래방- 제조사인데요. 네. 예. 뭐 이 고객을 통해서 노래방 기계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잘 알게 저는 됐고요. 그 예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노래방은 그 노래방 유지보수 업체가 와가 노래를 계속 수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안 다니시죠, 노래방? 네, 노래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몰랐어요. 노래방을 지금은 딱 이렇게 인터넷으로 노래가 다 업데이트되나 네, 노래방을 딱 키게 되면은 네. 예, 업데이트 서버에다 접속을 하고 예, 고객이 어떤 그 노래방 가서 이게 어떤 분들이 어떤 네. 노래를 불렀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 노래방 회사가 이제 애저의 일부 시스템이 가 있는 거고 그 시스템하고 이제 이하를 통해서 여기는 속도를 얼마로 조정선을 대부분 이렇게 이런 고객님들은 50메가 정도 쓰세요. 근데 이 케이스는 되게 좀 특이한 게 원래는 트래픽이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이 애저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언프라미스 통해서 그러니까 고객 사이트 통해서 고객 사이트랑 연결된 인터넷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양쪽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네. 했던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번 미팅을 했고 결국은 저희 쪽 엔지니어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애저에 이제 VM을 이제 클라우드에 저희가 VM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대폭 사용량을 내게 되잖아요. 네네. 사용을 내게 되는데 ER에 이제 프리미엄 같은 스크를 쓰게 되면은 그 ER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대폭은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요금제, 스크는 네, 요금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쓰시는 족족 내는 비용 그런 네. 저기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언리미티드라고 있어요. 그쵸.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쓰든지 상관없이 그냥 고정 비용만 내면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서비스 비용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지금 뭐 노래방 사이트도 그렇지만은 동영상을 많이 스트림한다든가 대폭이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ER을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렇죠. 대폭 요금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또 하나 ER이 좋은 점이 뭐냐면 ER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트래픽이 나가게 되면 메가당 한 300원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ER을 통해서 데이터를 아웃바운드로 발생을 시키면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용량 트래픽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ER이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런 지금 현재 요거는 커스터머 사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연결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보통 뭐 예를 들어 일본 기기 같은 경우 보면은 데이터가 꼭 항상 뭐냐면
뭐 글로벌하게 데이터가 다 일본을 모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는 이런 해설도 많이 있는데 ER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구성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구성하기 나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요거는 최근에 하신 케이스인 거죠? 예, 요거는 이때 컨셉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국제에서 뭐 인터넷을 쓰거나 뭐 이제 다른 전용 회선을 쓰실 때 경험하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저의 경우에는 각 리전 간, 각 사이트 간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인터커넥션들이 존재를 해요. 네. 그 인터커넥션은 기본적으로 리전 간의 각 리전에 있는 시스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처럼 밖에 있는 사이트를 애저를 통해서 어떤 애저 리전을 통해서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리전에 어떤 이렇게 회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저희는 트랜짓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트랜짓은 허용화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리전이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로 짓거나 아니면 빌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당 국가의 뭐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한테 그런 걸 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트랜짓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서비스가 저기 애저에 올라가서 서비스를 받아서 던지는 구성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애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통해서는 저렇게 트랜짓 서비스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하지 말라니까 더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부분 이외에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기능, 다른 이제 버추얼 라우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런 식의 이제 트랜짓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저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 저 리전 간 인터커넥션 같은 경우는 SLA를 제공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렇게 만약에 리전 간 인터커넥션에 SLA를 제공하고 저런 식으로 트랜짓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해버리게 되면 통신사업자랑 악유가 생겨요. 마켓에서 컨플릭트 생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SLA를 제공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예, 그렇죠. 공식 어나운스가 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저희도 통신사업자인데 저렇게 해버리면 저희 먹고 살 길이 사라지거든요. 와,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좀 실제적인 컨피그레이션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뭐 요대로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저기다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저런 식으로도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기 기능 이외에 저런 이제 추가적인 VM을 올리게 되면은 트랜짓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런 약간씩의 트랜짓은 조금 구성이 많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매니지드나 이런 부분들도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주의해 보면은 괜찮은 이제 유지보수나 아니면은 관리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코업하게 되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이제 애저의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 좋다고 말씀을 뭐 드렸는데, 그럼 진짜 얼마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데이터를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일단 보시고요. 일단 ER을 통해서 한국의 ER을 연결을 하고 그 ER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각 리전 간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어 스큐라는 걸 쓰게 되게 되면 그때 통신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공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짜로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저게 지금 세종에서 각 저기 우측에 있는 각 그 리전에 대한 속도를 다 체크하신 거죠? 네네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보시면은 기본 한 3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하나는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레이턴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 세종텔레콤 역삼 데이터 센터에서 코리아 리전까지 한 2mm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재팬,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제 레이턴시가
크게 편차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인터넷처럼 오늘은 50mm 나왔다가 내일은 100mm 나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먼 저런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조금 더 있긴 하네, 레이턴시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 레이턴시는 저기 뭐 다른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저 정도 레이턴시는 걸리기 때문에 참 리저너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iPurf라는 툴을 사용을 했는데요. iPurf를 통해서 TCP 업다운을 테스트를 했고요. 처음에는 플로우를 원플로우만 하나의 싱글 플로우로만 했더니 트래픽 저기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32에서 64 플로우를 동시에 생성을 하는 걸 권장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애저에서도.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단은 거의 저기 US까지는 거의 1기가 그렇죠. 1기가 가까이 나오게 되고 나오네요. 좀 거리가 더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갭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기가 bps짜리 그 VM을 썼었으면은 쫙 나왔을 거라고 좀 보는데 저희가 워낙 미리 말씀하시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글로벌 리전을 뭐 미니멈 500메가 이상은 나온다고 저희가 저 정도만 400 정도는 나오게 되니까는 실제로 전용 회선으로 저 정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부분은 이제 FTP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로드만 테스트한 이유는 이것도 비용 문제인데요. 애저랑 통신할 때 애저로 트래픽을 올리는 비용은 공짜예요. 맞습니다. 그 다운로드는 못해요. 업로드로 이제 싱글 플로우로 저기 FTP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400에서 500, 400 정도 이제 가까운 지역은 400 정도, 먼 지역은 100메가 이하로 나오긴 한데 이것도 멀티 세션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럴 때 멀티 세션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싱글 세션으로 했을 때 한 저 정도 그래도 저 속도가 400에서 500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뭐 100메가 웨스트 유럽이나 이쪽에 봤을 때 한 100메가 정도면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예전에 제가 해보니까 막 서유럽 쪽에 일반 퍼블릭망으로 데이터 업로드 하면은 뭐 20K 뭐 이렇게 30K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그렇죠. 저 근데 10메가만 넘어도 뭐 TCP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로스가 나오고요. 로스가 안 나더라도 그 성능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좀 나름 리저너블. 그러면 결국에는 뭐 ER을 이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고객의 니즈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비용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하게 효율적인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저 익스프레스 라우터랑 글로벌 이하게 구성된 뛰어난 성능의 인터커넥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원하시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SLA가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니지들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업체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려드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조호영님, 여기서 말하는 IPsek은 서버의 IPsek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IPsek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의 IPsek은 기본적으로 애저에서 제공하는 VPN 게이트웨이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멀티플로우로 다시 측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기 일단은 저희 구독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측정하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다시 결과를 올리거나 아니면 SPCK 통해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진님께서는 노스 유럽의 RTT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는데 언뜻 보면 브라질의 RTT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케이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은 항상 똑같이 라우드 트립 타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케이블 루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님은 SSL VPN은 안 되는 줄, 안 되면 이유는 무엇이고 VPN 접속을 하면 퍼블릭 네트워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SSL VPN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SSL VPN을 갖다 쓰시면 되는데요. ER을 통해서 퍼블릭 네트워크, ER을 쓰실 때 퍼블릭 네트워크로 접속하면 사실 ER이 제공하는 ER의 컨셉의 위배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어긋나는 거죠. ER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데이터 전용에선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IP색을 맺거나 SSL VPN이라는 거랑 달리 그냥 물리적으로 저기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런 네트워크인데 거기다가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로 통신을 한다. 이거는 좀 컨셉상 안 맞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기도 있네요. 임근식님께서 데이터 전용에서도 혹시 속도에 따른 다른 과금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회선을 직접 끌고 들어가는 경우에 별도의 공사 비용도 책정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데이터 전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속도에 따라 과금 정책, 속도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세종텔레콤 역삼센터에서 끌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건 지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저희가 위치한 국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쪽에 저희 국사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가게 되면 그쪽 간의 거리에 따라서 과금이 되게 됩니다. 아까 엄명찬님께서 블로그 주소 좀 알려달라는데. 저 블로그 주소 저기 하승수 매니저님께서 네네. 저쪽에 다른 분 잘생긴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답변을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임근식님께서는 세종텔레콤에서 세종대왕 텔레콤으로 개명하면 회사가 훨씬 더 강한 이미지와 빠른 성장이 있을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저희 회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석주님, 기존의 보안 때문에 SSL VPN을 이용했는데 간혹 속도 체감을 느낍니다. 혹시 보안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은 없는지요? 실제로 SSL VPN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패킷 자체가 채티예요. 되게 작은 트래픽이 왔다 갔다 거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용량의 트래픽을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버든이 걸리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IPsec VPN으로 전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준희님, 필요하면 중간에 가상화된 방화벽을 추가로 넣어 운영이 가능한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가시 네트워크랑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기존 만약에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은 그 ER 뒷단이라든지 그쪽에 ER 다음 단에다가 가상의 방화벽을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세원님, 최근 구축 시에 주요 레슨 앤 런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혹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있었죠. 하나만 에피소드라든지 실제로 그 고객님들이 네트워크를 잘 모르세요. 저도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쪽에 이제 여기 네트워크 전문가도 계시지만 여기 시청자분이 보통 이제 서버 담당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즘은 서버 네트워크 다 이제 합쳐지지 않습니까? 하이퍼 컨버전 가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잘 모르는 분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자님같이 될 수 없겠지만 그죠? 그래도 뭔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업무 보면서 자기 현재 업무 보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면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보수 업체가 있다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를 열심히 쪼시는 방법이 있죠. 그게 쪼는 방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요. 계속 네트워크 구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계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랑 얘기하실 때 그걸 토대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마이그레이션이잖아요. 데이터 센터에서 이쪽 애저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 유지 보수하는 업체들이 그걸 안 알려줘요. 그렇겠죠. 자기 밖으로 뺏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런 ER을 쓰실 때 디플로이 할 때 좀 더 편해집니다. 그런 지금 현재 유지 보수하고 있는 데는 그냥 온프레미스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사실 중견기업마다도 담당자 한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요새 워낙 정보 연결 시대인데 좀 뭐 추천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 영역이 아닌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끌어올릴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전 토크아이티 방송에도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을 막 자주 들으면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이제 그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런 파트너 분 중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애저 쪽 서버 쪽 사이드랑 네트워크 사이드를 같이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파트너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고객분이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파트너를 인게이지를 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다 대응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컨설팅이라는 걸 해드리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김광덕님, IaaS 방식의 망 구성 시에 데이터 공유 시 데이터의 보안적인 측면의 망 구성 방안과 데이터 암호화에 따른 데이터의 매핑 처리 방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IaaS 방식의 망구 형식, 데이터 공식. 일반 지금 이거는 그 일반적인 부분을 여쭤보시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약간 그 두 개 망적인 네. 측면의 보완하고 그 위에 흘러가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적인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흘러가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거는 애저 자체 이런 피처 중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피처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망적인 부분은 일단은 뭐 애저 자체 이런 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퍼블릭 망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예, ER의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전용 회선이라는 거는 포인트 전용 회선을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은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못 믿겠다라고 해서 이 익스프레스 라우트 회선 자체를 갖다가 IP색으로 인캡슐레이션을 시키세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데이터 전송할 때 예, 암호화하는 방법들이 있다 정도가 아마 좀 답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저희 답변이 좀 이제 조금 부족하셨다 그러면 네. 다시 올려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스태프는 오늘 그 게스트분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지원 같은 것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상담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그 제품 문의 상담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모님, 해외 열악한 사이트에서 애저에 있는 서버가 아닌 자체 IDC 서버에 접속할 때도 효과가 있는지요? 일단은 아까 마지막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애저가 가진 인터커넥션을 통해서 각 리전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리전에서 다시 고객님이 계신 사이트까지 연동이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그 기능, 지금 말씀드린 그 트랜짓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애저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고객님이 이제 자체 구축하시거나 아니면은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기존보다 좀 더 나은 예, 성능이나 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용님, 별도 회선 이중화나 백업 체계 구축은 가능한지요? 애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두 개의 회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E라고 불리는 MS 엣지에서 고객 파트너 엣지까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회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고객님 사이트까지 연결할 때 고객님이 돈이 조금 많으시면은 예, 이중화해서 회선을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돈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 회선 구성하시고 백업 패스는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그 VPN으로 예, 구성을 하시면 예,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김정님, 중국과 독일 이외에 네트워크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언뜻 그림을 보면 캐나다와 러시아는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림을 확대해서 보지를 않아서 한 건데 아마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러시아는 일단은 IDC가 없는 게 맞고요. 그 이제 캐나다는 저도 그 좀 확실하지 않은데 캐나다는 IDC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 연결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네. 요 노재병님 질문. 그쵸. 예, AWS의 VPC 같은 개인 사설망. 지금 AWS는 그런 예, 인프라스트럭처 IaaS를 VP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애저 같은 경우에는 VNe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VPC랑 저기 VNet은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개인 사설망 구성이 그리고 뭐 AWS VPC에서 뭐 고객님까지 아니면 VNet에서 고객님까지 구성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AWS랑 이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VPC랑 VNet 간 연결도 가능합니다. 예, 두 개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네. 혹시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영희님은 해외 오지도 인터넷만 되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것인지요? 오지도 오지 나름인데요. 근데 일단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외 오지라는 게 이제 어쨌든 애저 리전에서 저 해외 오지 그 계신 오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워낙 좋지 않으면은 사실 애저가 가진 리전 간 인터커넥션이 좋다 한들 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왜냐면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클라우드는 내가 쓴 만큼 돈을 내잖아요. 네. 다른 회선은 MPLS나 이런 거는 회선을 구축하고 1년,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보면 되거든요. 해서 오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게 나오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게 이거의 애저의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요. 신동아님, 동영상이나 무거운 스트리밍을 해외로 공급할 때 대역폭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존에 웬을 했을 때 매년 오르는 망 회선 때문에 비용 차원의 이하를 쓴다면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칭찬 받으실 거예요. 아, 네. 승진될까요? 저도 승진하고 싶어요. 제가 AWS도 런칭하고 이것도 런칭했는데 전 승진 안 시켜주네요. 네네네. 자, 조호영님께서 비용이 문제겠지만 익스프레스 라우트도 이중화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애저에서 제공하는 이중화 솔루션 쓰는 건지요? ER 이중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익스프레스 라우트는 MSE라고 부르는 MS에서 제공하는 엣지 팝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파트너가 위치한 그 파트너 엣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이중화가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고객님까지는 이제 별도의 추가적인 전용 회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고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이 이제 비용이 쪽으로 부담이 안 되신다면 이중화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닐라 쓰시고 IPsec VPN으로 연동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중화로 쓰세요. 예,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다 보니까는 예, 많이 그렇게 쓰시고요. 홍성우님, R사의 속도 증속기를 사용하는데 애저 이용 시에는 이 제품을 같이 써도 되는지요? 아니면 필요 없는지요? R사라 하시면 애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엔드에 뭐가 걸리든 사실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가 예.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R사의 그 속도 증속기를 쓰시게 되면은 쓰시면은 예 실제로 아까 보시면은 결과에 보시면 멀리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R사의 증속기를 쓰시게 되면 언프라미스에 양쪽 언프라미스에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예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희도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정우님, 여러 SD-WAN 제품과 비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SD-WAN도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프라를 가지면서 SD-WAN 서비스라는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SD-WAN 장비로만 저기 디플로이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SDN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통로가 정말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가 굉장히 안 좋게 되면 SDN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한들 지나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SDN이랑 저쪽 그 애저랑 뭐 익스프레스 라우트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런 부분들 이제 지나가는 통로 네트워크 인터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좀 좋아지기 때문에 예 좀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장혁수님, VPN 접속을 하면 퍼블릭 네트워크도 가능한데 왜 추천하지 않으신 건지요? 그리고 만일 현재 사용 중인 솔루션과 문제 발생 시에 고객 지원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요? VPN 접속을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VPN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인터넷 자체가 물론 한국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품질이 좋아요.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VPN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때 아웃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ER에 비해서 비용이 3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ER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전용에서는 끌고 가는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어쨌든 품질이나 안전 보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사용 중인 솔루션과 문제 발생 시 고객 지원. 일단은 저희는 전용 회선을 제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뒷단에서 가지고 계신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도움은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뭐 저기를 솔루션을 쓰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나중에 뭐 보상이란 부분들을 어떤 수준까지 원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승호님은 네트워크는 속도가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온프리미스에 비해서 속도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 쓰실 때는 온프리미스에서 저희 애저 센트럴 리전 코리아 센트럴 리전으로 연동할 때는 크게 틀린 부분이 없어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다른 사례들 보면은 고객님이 이제 8TB의 데이터를 올리셔야 되는데 이거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ER 회선을 끌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오셔서 깔았는데 한 17시간? 네. 이 예상을 했었는데 4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제 블로그에다 오늘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이제 뭐 케이블 저희가 가진 이제 UTP 케이블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싱글 플로우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건데 크게 내부에서 전송하는 거랑 크게 뭐 다르거나 아니면 네네.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저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희 고객 중에 VDI를 쓰는 고객이 계세요. VDI 서버가 저기 애저에 있고 실제로 여기서 끌어다 쓰는데 만약에 레이턴시나 이런 속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쓰시는 거 보면은 나쁘진 않구나. 네. 이정님, 스타트업으로 B2B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애플리케이션에 상관없이 대역폭에 따라 과금을 하면 되는지요? 만약 속도가 안 나온다면 한 고객에게만 속도를 늘릴 수도 있을까요? 저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일반적인 VM을 사용할 때는 그냥 대역폭에 따라 가금이 되는 방식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Q&A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고 할까요? 네. 네. 근데 김 부장님은 네. 오히려 진행이 더 나은 것 같아. 오늘 잘 된 건가요? 네. 오늘 저기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혹시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문이라든가 관련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요. 혹시나 더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방송 마쳐야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